네, 68쪽에 13번. 요거는 일단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우리가 알파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야겠죠. 쓰는데 근각계수의 관계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고, 그쵸? 근각계수의 관계 말고 또 우리가 여기다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그지? 알파 베타 자체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볼 수 있었잖아. 대입하면 알파를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그럼 이걸 보면서 얘를 좀 활용해 가지고 요 부분을 처리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 알파를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더 곱해. 그죠? 곱하기 알파를 해가지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다시 말하면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뭐하고 똑같다? 2알파하고 똑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요걸 우리가 2알파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 버리면 이 식 전체가 뭐가 되냐면 여기 2알파하고 여기 2베타가 합쳐지면서 2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알파 베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바로 풀리죠. 그쵸? 답 얼마니 그러면? 3번? 이게 3이니까 6-2가 돼가지고 4 요렇게. 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 말고 대입하는 것도 항상 옵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15번이라 그랬나요? 네. 15번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3일 때 그때 A의 값은 그랬네요. 여기서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서로 부호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였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였거나 혹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번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였다면 그러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했을 때도 1이 나왔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니? 양수들한테는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만약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였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야?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베타를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3이라는 요 식이 자, 요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알파는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냥 알파고요. 베타는 음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것과 이게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네 둘을 같이 성립하게 만드는 알파 베타를 찾으면 되잖아.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그쵸? 알파는 얼마예요? 2가 되겠고 베타는? 베타는 마이너스 1인가?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이제 A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요 상황에서 알파 베타가 얼마인가요?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데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누구분의 누구? 2분의 A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맞죠? 요거분의 요거. 그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다. 이거 풀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자, 20번. 요거는 우리가 근의 공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의 이 방정식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근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근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한 근이고 또 한 근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이제 두 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문제에서는.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뭘까요? 얘네 둘의 합은
루트 부분이 날아가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되죠? 얘네들을 곱했다 그러면은 a 제곱분의, 자 얘네들이 곱하면은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c인가?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곱도 어때요? a분의 c가 되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이랑 다른 게 뭐죠? 합하고 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라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잘못된 근해 공식을 가지고 합하고 곱을 구해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상황이 나오면 그 다른 상황을 가지고 이제 A, B, C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각의 해는 틀릴지언정 합과 곱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잘못된 두 근 있잖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근이지만 얘네 둘을 곱한 게 요 방정식의 진짜 두 근을 곱한 거랑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죠? 곱이 a분의 c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네 둘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을 답이라고 체크하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근의 공식의 두 근을 가지고 더한 거랑 곱한 걸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근의 공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맞는 합하고 곱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추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요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5분의 1인 그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x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은 0. 요런 2차 방정식이 요런 두 개의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죠. 그죠? 그러면 요 식이 지금 요 식이 요 위에 있는 요 식이랑 어때요? 요거랑 요거랑이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f 4-5x 이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 앞에 뭔가 어떤 개수가 붙을 수는 있지만 개수가 붙더라도 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을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우리가 f3x라는 식으로 찾아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요 안에 있는 요 부분 4-5x라는 얘를 t로 한번 놔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이제 좌변이 뭐가 되냐면 좌변이 ft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이제 요 x자리하고 요 x자리에 뭔가 t에 관한 무언가를 대신 바꿔 넣어줘야지.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서 x가 뭐하고 똑같은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정리해 볼게요. 자, 4-5x가 t하고 같으니까 그러면은 4-t가 5x하고 같고 x는 그러면 5분의 4-t하고 같겠죠. 그죠? 그럼 요게 여기 x자리를 들어가서 5분의 4-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4-t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 자, 요런 식이 나오면 요게 ft인 겁니다. 그죠? ft. 그러면 f3x는 0이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뭔가 바꿔주면 되겠죠. t자리에 이번엔 뭘 넣어보면 돼? 다시? 우리는 요 녀석을 찾고 싶으니까 3x를 넣어봐야죠. t자리에 3x. 물론 이쪽에 있는 x랑 약간 겹치긴 하지만 별 상관없습니다. x자리에 3x를 넣어보면 f3x가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t자리에 3x가 들어가서 5분의 4-3x 요거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3x 마이너스 5분의 1 요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것을 는 0이라고 했을 때의 두 근의 곱을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요거 전체에다가 이쪽이 는 0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도 상관없죠. 그죠? 양변에다가 25를 한번 곱해 볼게요.
양변에 25 곱하면 요거는 그냥 4-3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5가 하나 나오면서 4-3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여기 전개시키면은 9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20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럼 정리하면은 9x 제곱에 마이너스 39x, 상수항이 얼마니? 31인가요? 그죠? 31은요. 이렇게 되니까 요 방정식이 결국은 요 방정식인 거니까요. 그죠? 두 분의 곱이면은 9분의 3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걸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식을 다 찾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요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면은 이 알파가 여기 x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지? 여기 x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f 4-5 알파 요렇게 됐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마찬가지로 또 베타가 또 여기 x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f 4-5 베타 했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냐면, 요 방정식의 근은, 자, 요 안에 부분 있죠. 요 3x 부분 있죠. 요 3x 부분이 4-5알파가 되게 만드는 x값이 얘의 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왜냐면은 이 f라는 식에는 요런 값이 들어가야지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x가 요 값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요 방정식의 근이고, 마찬가지로 3x가 요 값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요 방정식의 근이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요. 여기서 3x가 4-5 알파 또는 4-5 베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x는 3분의 4-5 알파 그리고 3분의 4-5 베타, 이 두 개가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인 거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곱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은 곱은 9분의 하고 곱해지면은 16 마이너스 20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25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치?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근각이수여가 요 두 가지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9분의 16 플러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인가요? 되나? 그지? 그러면 9분의 31, 요렇게도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요것만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은 요렇게고, 요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그냥 식을 찾아버려도 되는데 이게 더 간단하긴 하네요. 얘는 사실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아니죠. 인수분해를 하면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수분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2차 식을 잠깐 뭘로 봐서, 그치? 여기다 는 0 붙여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 2차 방정식에 뭘 찾아? 근을 찾는 거지. 직접 인수분해 안 될 때는 근을 두 개 찾아가지고 그 두 개의 근을 이용해서 거꾸로 인수분해된 모양이 이거일 거야 라고 역추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문제죠. 풀 때도 뭐 3배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근의 공식을 때리면 되죠. 그럼 짝수 공식을 하는 거니까 a분의 생략하고 3 풀마 루트 9 마이너스 3인가? 그죠? 그럼 3 풀마 루트 6인가요? 이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런 두 근이 나왔다는 것은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과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맨 앞에 붙어있던 이제 요 3분의 1 요거는 이제 붙여줘야죠. 그쵸? 여기 앞에다가 요것만 이렇게 띵 붙여주면은 이 식이 처음에 주어져 있던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a가 얼마야? 3이죠? 3. b는 얼마고? 6이고, 그쵸?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사실 이런 풀이 과정을 거쳐갖고 푼다는 생각만 하면은 계산 안 해도 이게 다 보이죠? 이 생각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켤레근의 모양으로 나와야 되잖아. 켤레근의 모양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거 보면
그치? 요 A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얘도 B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답은 3번이다. 너무나도 반가운 부분 아닌가? 반갑지 않아요? 어? 이차함수의 그래프, 이거 뭐, 중3 1학기 때, 중3 1학기 거 하면서 많이 했던 거잖아. 자,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서연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자, 우선 2차 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애는 요렇게 생긴 친구였습니다. 요렇게 생긴 친구.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이렇게 두 개가 2차 함수 중에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으로 그려졌더라? 요걸 그리면, 요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0,0 찍힐 거고, 그죠? 1,1, 뭐 2,4, 3,9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이렇게 찍힐 테니까 그것들을 예쁘게 연결해 보면 요런 모양이 되지 않나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그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 우리가 어디로 볼록이라 그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꼽으면 어디죠? 그쵸? 꼭지점이죠? 여기. 그지? 요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요 포인트,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요런 친구들은 꼭지점이 무조건 몇 컴마 몇이다? 0,0이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대로 돌아가라. 이 친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 요 모양이 이제 뭐다? 얘가? 요게 바로 요 놈이다.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 부호가 변하면, 여긴 지금 플러스였고 여긴 마이너스였잖아요. 요 부호가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였어?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게 변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2x제곱. 자, 너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어. 그 y는 2x제곱은 어떻게 그려질까? 얘도 무조건 꼭지점은 어딜까요? 0,0이지. 다만 얘를 찍어보면 아까 이 파란 애는 1,1을 지나갔잖아.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돼요? 2 되잖아. 그러면은 아까 1,1을 지나갔다면 이번에 1,2를 지나가는 거니까 점이 여기 찍힐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보다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폭이 좁아지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모양. 그죠? 맞니? 그래서 자, 이 A 앞에 붙는 요 A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었다. 요 녀석에 대해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은 어디로 볼록이었다? 서연아,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었고, 반대로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시험은 어땠다? 그렇죠. 폭이 좁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친구는 무조건 꼭지점이 0,0이었고, 꼭지점이 0,0이면 축의 방정식이 뭐였더라? 축의 방정식? 이 참수는 항상 이 가운데 이렇게 딱 지나가는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늘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꼭지점을 지나가는 그 세로선을 우리가 2차 함수의 축이라고 부르고, 그 축을 나타내는 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똑바로 되어 있는 선은 방정식으로 따지면, 방정식으로 쓸 때 어떤 모양으로 쓰죠? x는 뭐식 이렇게 쓰죠. 근데 꼭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뭐식이라고 쓰는데 그 뭐식에 들어갈 것은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늘 요 값이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온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y는 ax제곱이고, 이 제일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게 뭐였더라? 이걸 무슨 형이라고 불렀더라? 표준형이라고 불렀어요. 표준형.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렇게 생겼던 그래프를 뭐 해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평행. 그렇지. 평행 이동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평행 이동.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띡, 띡 옮겨놓은 거, 그죠? 그래서 자,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얼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여기 x 마이너스 p가 들어가면 x축 방향으로 p만큼이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여기는 왜 플러스일까? 사실 이 플러스 q는 어디 있던 걸까? 이쪽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은 여기 y 마이너스 q 이렇게 써져 있던 건데 이걸 정리하면서 q가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던 이 친구랑 그대로 비교를 해보면 자, y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간 상태? y 마이너스 q가 들어간 상태. 그리고 x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간 상태? x 마이너스 p가 들어간 상태.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모든 함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x 자리에 x 빼기 p를 넣었다. 이것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넣은 것도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연아 아까 얘는 꼭지점이 어디였지? 0,0이었지.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 p, q로 갔을 거고 꼭지점이 여기로 옮겨갔다면 축의 방정식도 바뀌었겠죠. 뭘로 바뀌었을까? 그렇지. 이렇게. 그쵸? 네, 이게 표준형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 여기는 똑같은 건데 이제 PQ 대신 MN으로 쓴 겁니다. 내용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써져 있는 친구를 우리는 뭐라 불렀더라? 일반형. 일반형은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잖아요. 근데 일반형은 꼭지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을 만나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일반형을 요 표준형으로 바꾸죠. 이게 바꾸죠, 그죠? 이게 바꾸려면은 뭐 앞에 있는 a로 묶어주고 뭐 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표정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 이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바꿔가지고 꼭지점을 찾고 축의 방정식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얘가 바로 지금 무슨 형이니, 서연아? 얘가 바로 일반형입니다. 꼭지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자, 요런 표준형 꼴로 나타내 보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우리가 x제곱 앞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걸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묶을 필요는 없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바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목표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녀석에 대한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반의 제곱이 얼만데? 4. 그래서 4를 더해줬어. 내 맘대로 더한 거니까 뒤에 빼기 4 해주고 원래 붙어있던 거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이제 무슨 식을 만들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바깥에 마이너스 5가 남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이게 그럼 1번 답이죠. 1번 답이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찬호야 몇 컴마 몇이란 얘기야? 그렇지. 네, 여기 거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고 여기 거는 부호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꼭지점 찾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꼭지점이 이거면 채원아 축의 방정식은 뭐야? x는 마이너스 2.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1, 2, 3번이 해결이 됐죠. 이거는 무슨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 더샘플쌤 하듯이 그냥 일반형 만나면 표정으로 촉촉촉촉 바꿔줘야지, 그치? 어떻게 했더라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거 하나만 해볼까? 이거 4번만 하나 하고 지나가자. 4번. 자, 4번. 이거 3으로 묶어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만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 얼른 찾아보세요. 꼭지점이 뭐죠? 1,4요? 그렇죠. 1,4. 그럼 축의 방정식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왜 또 뭘 지우고 있어, 왜? 저거 안 구하고 왜 식을 식만 써놨어? 자, 71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에 딱 들어와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2차식들이니까. 근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연관성은 이겁니다. 2차 방정식에서의 해 있죠, 해. 해가 2차 함수에서의 x 절편이다. 요게 가장 그 뭐랄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연관관계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하나 써주고 옆에다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를 하나 써준다면 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지고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요렇게 찾는 이 해 있잖아. 이 해가 2차 함수에서 뭘 찾는 거랑 똑같냐면 여러분 2차 함수에서 x 절편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지? x 절편 찾는 방법이? y에 0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y에다 0을 대입하는 순간 결국 이 식이 뭐가 돼요? 그치? 왼쪽에 있는 2차 방정식과 똑같은 식이 되거든. 그럼 얘를 풀면 당연히 여기서 푼 거랑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2차 함수는 x축이랑 몇 번 만나? 두 번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두 포인트가 여기서의 두 근 마이너스 1과 3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의 x 절편인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제 2차 함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해를 찾아보면 해가 어때요? 이상해? 이상해? 해가 있긴 있죠. 2차 방정식 모든 2차 방정식 해가 있죠. 근데 얘처럼 실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나와요? 허근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허근을 갖는다. 얘가 허근을 갖는다면 내가 만약에 얘랑 똑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가지고 얘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생길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허수 2개 써놓으면 될까? 좌표 평면에 허수가 있을까요? 없죠. 2차 함수는 다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서 벌어지는 얘기야? 실수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허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2차 함수로 넘어오는 순간 허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거든. 그러면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함수의 입장에서는 x절편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요. 그쵸? 이건 x절편이 없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과 같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어디까지만 한정되냐면 실근.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x절편과 똑같다. 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판별식이라는 애를 배웠거든요. 판별식이 어디다 쓰는 거였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였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었고 근데 중근이라는 것은 실근 하나를 갖는 걸 말합니다. 그쵸? 실근 하나를 갖는 거였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였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2차 함수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2차 함수 식에다가 내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식에다가 여기서 이 부분만 딱 갖고 와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판별식을 써봤어. 판별식을 써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럼 이거는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 함수에서는 뭐가 두 개란 얘기야? 여기 요거 뭐라고요? 여기 x 절편이 두 개란 얘기. 그러니까 x축하고 이렇게 두 번 만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은 방정식에서는 중근이었고 함수에서는 이렇게 x축과 한 번 만난다. 요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접한다가 판별식이 0이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방정식에서는 허근이었지만 함수에서는 실근이 하나도 없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과 이 앞에 붙어 있는 a의 부호를 알고 있으면 딱 이 6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 모양으로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맞죠? 서현이 오케이? 자, 그럼 1-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게 한마디로 뭐야? 이게 바로 x절편이죠. 그쵸? x절편 구하세요 이 얘기니까 y에 0 집어넣고 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y에 0 집어넣었을 때 무슨 식이 돼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건데 그 만나는 x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 집어넣고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요거는 1, 3에 2, 4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얼마랑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그렇지.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두 지점에서 x축과 만난다. 쓰면 되겠습니다. 교점에 x좌표만 쓰라 그러기 때문에 요것만 쓰시면 돼요. 요것들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문제는 뭘로 한 번에 다 처리해버리면 돼? 판별식으로. 그쵸? 요 녀석의 판별식 하나 써가지고 1번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이랑 같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죠? 네. 자, 그럼 2-2번 이거는 어떻게 풀어? 요놈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 차놈? 만나도록 무슨 뜻일까? 하거나 두 개. 그렇지. 그러니까 만나도록이란 말은 두 번 만나도 괜찮고 아니면 한 번만 만나도 괜찮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판별식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어? 0보다 크거나.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판별식 써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를 찾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넘겨볼게요. 72로 가서 72쪽은 무슨 얘기니? 72쪽은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만나는 얘기였잖아. 이제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x절편이니까 그거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1차함수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차함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이 1차 함수를 y는 mx 플러스 c라고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만나는 요런 데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점을 우리 뭐라 부르죠? 교점이라 부르죠. 그죠? 교점.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간다. 그때 이 교점은 곧 뭐랑 같았죠? 요 두 직선을 연립방정식처럼 쓴 다음에 걔네들의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랑 같았죠. 그쵸? 그래서 교점이 곧 해다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에요. 교점이 해다. 여기서도 어떨까요? 이 교점이 해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는 상황에서 이 교점을 찾고 싶을 때 맨날 이렇게 쓰면 돼요. 요쪽 거하고 요쪽 거를 이렇게 같다라고 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연립방정식에서의 대입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y가 얘랑 똑같고 y가 얘랑 똑같으니까 요 y 자리에다가 이거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식이 바로 교점을 찾는 식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얽혀 있을 때 교점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우변끼리 같다라고 딱 놔버리면 그 방정식의 두 근이 요 만나는 두 지점의 x좌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설명할 때 교점 찾는 식을 써라. 그럼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점 찾는 식을 딱 써가지고 그걸 풀어주면 이 교점의 x좌표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이 그림은 교점이 몇 개니? 두 개. 2개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하나가 되죠. 또는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판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이 교점 찾는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우변에 있던 애들을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요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판별식 써보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교점이 몇 개다? 2개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직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당연히 그럼 얘가 판별식이 0이다를 나타내는 직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나타내는 직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앞에 얘기들과 쭉 이어지는 얘기였고요. 자, 내려가서 그러면은 1-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점을 직접, 그러니까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x값을 찾아라 이거죠. 그쵸? 자, 이거 1번, 2번 두 개 x값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 그러면 찬호야, 만약에 요 이차함수하고 요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지금 우리가 구한 건 교점의 x좌표잖아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방금 찾은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왼쪽 거에다 넣든 오른쪽 거에다 넣든 똑같은 y값이 나와야 되겠지. 다르게 나오면 그건 잘못 푼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구했다면은 첫 번째 교점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인가요? 요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은 마이너스 4, 3. 네, 만약에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채원아, 2번은 뭐 나왔어? 2. 교점이 하나 나왔네요. 그죠? 이 교점이 하나 나왔다는 건 우리가 얘네 둘의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의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처럼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서연아, 위치 관계를 말하라는 거는 어떤 대답을 해주라는 얘기야? 위치 관계. 이차함수와 뭐라고?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접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해 주라는 얘기죠.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편한 방법은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그거의 판별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쵸? 1-3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얘도 교점 찾는 식 쓴 다음에 판별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3쪽으로 가볼게요. 자, 73쪽의 1번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2, 4일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채원아, 이거를 방정식 문제로 바꿔볼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그죠? 요 방정식의 무엇이? 두 실근이, 그치? 두 실근이 얼마랑 얼마다? 2랑 4다. 그때 a랑 b가 얼마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대입보다 더 빠른 거. 합곱이 제일 빠르지. 합곱. 두근의 합이 6, 곱이 8이잖아. 그치? 그러면 x제곱 던져놓고 여기다 뭐라고 써? 마이너스 6x, 여기다가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냥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8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서 3번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걸 읽으면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접한다. 접하니까 어떻게 표현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역시 또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판별식을 우리가 지금 판별식이 두 개 등장해야 되니까 요거를 D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2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 짝수 공식으로 갑시다. 이렇게 찬호 뭐죠? 짝수 공식이 뭐더라? 뭐라고? 마이너스 1이시고 1이라고요? 지금 x의 개수는 2가 아닙니다. 이 K 그치?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떼버려도 되고 k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그치 요렇게 이것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k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k가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두 개 나왔어.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으로 와서 요 놈의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D2. 채원아 D2는 뭐지? 잠시만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잠시만요. 마이너스 맞지 않아요? 판별식 쓸 거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가 왜 나오죠? 1 1 플러스 플러스 12요. 12 요가 아니라 12 K K요. 12K요. 자, 이거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요. 커야 돼요. 그렇죠? 요거 풀어주면은 K가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아까 전에 찾았던 두 개의 K 값 중에 요거를 만족하는 애를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누굴까? 얘가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판별식만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자, 내려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만난다.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는 어떤 식을 써놓는 게 좋겠어? 아까 얘기한 요거랑 요거를 같다라고 놓는 그걸 무슨 식이라 불렀죠? 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 그치? 자, 교점 찾는 식부터 딱 써놓고 이 식의 한 근을 지금 알려준 거죠. 얼마라고? 2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우리는 2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입해야죠. 그쵸? 네.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줬으니까 2를 대입해서 누구의 값을 찾는다? A. A의 값 찾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다시 풀어가지고 나머지 한 근 찾는 그런 문제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집어넣으면은 8-6-1은 2A-5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니? 6이 2A인가? 그죠? A가 3이네요. 자, A 값 찾았고요. A가 3이란 걸 알았으면 여기에 3을 집어넣은 상태로 요 방정식을 다시 한번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인가요? 그러면 2로 한번 나눠주고 인수분해 해주면 x는 1 또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알고 있던 근 말고 새로운 한 근이 얼마였다? 1이다. 그지?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지? 어렵지 않죠?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으로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다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아, 근데 B의 좌표를 구하랬으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또 틀린다. 그죠? 1, 얼마로 써야 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이쪽이 쉽겠다. 그지? 그렇죠. 1,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해줘야 정답이네요. 자, 넘겨서 74쪽에 두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4가 접할 때 찬호 접한대 무슨 생각이 들어?
판별식이 영. 0이다. 일단 근데 시작은 역시 또 요놈과 요놈을 같다라고, 그죠? 교점 찾는 식을 쓰고 그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은 x 플러스 4다. 우변으로 다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놈의 판별식 할까요? 서연아 불러줘. 일단 한번 쓰고 정리시키자.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전개시켜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k 플러스 1의 제곱이 4란 얘기니까 k 플러스 1은 얼마 또는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뜻이니까 k는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도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양수 k의 값이니까 답은 1번. 자, 내려갑니다. 9번으로 갈게요. 10번으로 갈게요. 자, 이참수 요놈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 자,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y는 3x 플러스 n 아니면 뭐 b 뭔가로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놈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의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이 교점 찾는 식에 해가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넘겨가지고 판별식은 0이다로 풀면 제일 깔끔하겠지. 그러면 n이 얼마 나와요? 0 나오나 보지. 그치? 그래서 답은 y는 3x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11번. 방금 10번 문제는 이제 기울기를 딱 주어줬잖아. 그래서 y는 3x 플러스 몇으로 시작했는데 11번 문제는 1,4라는 점을 알려줬네요. 이거는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나? y는 ax 플러스 b에다 1,4를 넣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또는 여러분 이거 우리 전에 수상 배울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은 무조건 1,4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직선을 우리는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니? 봐봐. y는 mx라고 그냥 딱 쓰면 얘는 기울기가 m이고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죠? 0,0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지금 평행 이동이 들어간 거잖아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 시켜 놓은 모양이지. 그러면 얘가 0,0을 반드시 지나가는 애였으니까 걔를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 놓은 이 친구는 무조건 1,4를 지나가는 직선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의 이런 거 뭐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정점, 지나가는 점을 하나 고정시켜주면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이렇게 바로 한 줄로 탁 쓰고 시작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의 풀이 과정은 왼쪽 문제랑 똑같죠. 그죠? 요 놈이랑 같다라고 놓고 그거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숙제는 본교재는 여기까지 74까지고 워크북이 그러면은 41부터 43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본교재에서는 두 군데였죠. 그 어디였지? 50부터 52하고 그 다음에 65부터 69,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40쪽 이렇게 오늘 도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끝나면 도장 받으러 오시고 질문 있으면 갖고 오세요.